혼자 사는 여성이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원룸 초인종을 누른 뒤 집주인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 결과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로 단장한 자갈치 아지매 시장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공사에 예산 낭비는 물론 개장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세에 따라 밀수품 반출입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밀수품을 차단할 컨테이너 검색 장비는 고장이지 않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서정윤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앞 원룸 밀집골목. 지난 3일 밤 이곳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20대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먼저 집에 들어와 있고 저는 할 거 하고 있다가 내 소리가 들려서 누구냐고 여쭤보니까 집주인이라고 검사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란 말에 문을 연 여성. 집에 들어서자 남성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한 척 하다가 제가 뒤를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뒤에서 헤드락을 걸고 목을 조르고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112 신고를 시도하며 겨우 남성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왔지만 계단에서 다시 붙잡혀 폭행까지 당한 뒤에서야 이웃들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1시간여 만에 인근 골목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도망가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수십 미터 전부터 여성을 뒤따라가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곧장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을 옮기고 심리 상담까지 받고 있지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다 보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거리 지나다닐 때 덩치가 큰 남자들을 보면은 좀 많이 놀라요. 경찰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남성을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자갈치 시장을 수산 명소화로 만들겠다며 노점을 현대화한 자갈치 아지매 시장 개장을 앞두고 부산시 감사에서 또다시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난 시 침수와 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개장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200여 개의 노점을 현대화하는 자갈치 아지매 시장. 커다란 컨테이너 2대가 놓여 있습니다. 냉동 창고인데 바닥 아래 작은 철근을 박아놓고 옆은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안전성 검토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동 창고는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태풍이나 재난 상황에서 바람에 밀리거나 파손될 우려가 높아 안전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선담을 바닷물을 공급하는 해수 펌프장. 개장 전부터 이미 부식이 진행 중입니다. 펌프장을 가동하는 분전반을 지하에 설치했는데 바닷물이 유입돼 습기가 차거나 비가 내리면 누전될 수도 있습니다. 깝깝하죠. 저희들은 들어갈 적에 거기 가서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부산시 감사 결과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2019년 이미 부실 시공으로 10억 원을 더 들여 보수했는데도 여전히 엉망입니다. 바로 옆에 들어선 2단계 건물 역시 벽면에 물이 새 추가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실정. 여기다 비상발전기 설치, 전기시설 보강 등의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조금만 더 상인들의 입장에서 설계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설계들이 시공이 되어서 또 그것을 또 바르는데 또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그런 행정의 난맥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이 때문에 시장 개장도 최소 석 달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에서 하면은 1월 달 되면 공사가 끝나는 부분이라서 1월 달 입주가 좀 어렵지 않나. 자갈치 아지매 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235억 원. 공사 기간만 10년이 걸렸지만 반복되는 부실 공사로 예산 낭비에다 상인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오늘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야당 대표 망신 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선고일에 맞춰 법원 주변에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대입 논술 시험과 겹친다며 민폐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죄를 단언하며 법원에 생중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 예정된 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하려거든 수험생들 대입 논술 시험 끝나고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생중계 불허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생중계에 반대한 건 국민 알 권리를 묵살한 거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표결에 붙일 방침인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을 부여한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졸속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뒤 정책 전망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연일 하락세인 우리 코스피가 오늘은 2,410선까지 밀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넘어서는 등 달러 강세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경주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65.49포인트, 2.6% 넘게 급락한 2,417.0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0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 주가가 하락했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4.5% 넘게 급락한 5만 600원의 장을 마치며 5만 원 선도 위협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도 각각 1.5%, 3.4%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진 689.65로 장을 마쳐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70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406원 60전으로 어제보다 3원 넘게 오르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1,410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뒤 달러 강세와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내각 안보라인에 대중국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규제 철폐를 추진할 정부 효율부의 수장에는 예상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내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왈츠 의원이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와 플로리다주 방위군 사령관 등을 거친 왈츠 의원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등을 주장해온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And my message to every group I talk to is when you see made in China, put it down. It's not just a jobs and a human rights issue. It's a national security issue.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지명됐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으며 역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Because China's building a military built to defeat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right now has a military mostly focused on fighting the last war. 트럼프 1기 출범 때와 달리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모두 영관급 출신입니다. 관료주의를 해치하고 기업 활동 규제 철폐를 담당할 정부 효율부 수장에는 예상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내정됐습니다.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 7월까지는 정부 효율화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세계 2위의 환적항만 부산항의 물동량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수품의 반출입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차단할 컨테이너 검색기는 낡고 또 고장나기도 일쑤며 첨단 검색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가 실린 트레일러가 컨테이너 검색기에 진입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신고한 화물이 맞는지, 위해 물품이나 밀수품이 있는지 최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검색기가 낡고 오래되다 보니 부산항에서만 최근 3년간 30차례나 고장났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53일씩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과학적인 장비를 활용해야 이게 좀 이렇게 적발의 어떤 실효성도 되게 있는데 검색 장비들이 이렇게 잦은 고장이 있게 되면은 세관에 그런 좀 통관 절차에 구멍이 뚫린 거라. 이럴 때 긴급 투입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체계를 차량에 탑재한 차량형 검색기. 컨테이너 옆을 천천히 지나가면 안에 든 의심 화물을 판별하고 10분 안에 검사가 끝납니다. 부산항에 투입된 차량형 검색기는 7대뿐입니다. 지난해에만 컨테이너 4,700여 개를 검사했는데 검사율이 0.23%에 그쳤습니다. 지능적인 다양한 수법의 밀수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부산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2,315만 개를 처리해 역대 최다 물동량을 기록했고 이 중 국내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202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입 컨테이너는 갈수록 느는데 검색기는 잦은 고장에 이를 보완할 첨단 검색 장비는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부산 제조업 중에서 의약이나 반도체처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고위 기술군 비중이 단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 첨단 업종 육성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조립식 키보드와 딥러닝 서버를 만드는 부산의 한 업체. 창업 10년도 안 돼 한 해 매출액 120억 원이 넘는 강소기업입니다. 기술 특허와 상표 출원 등 50여 개 지식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은 연구소도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은 이제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 특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부산 전체 제조기업 가운데 컴퓨터나 의학, 반도체 등 기술력이 높은 고위기술군 기업은 228개로 전체의 5.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4.4%는 중저위기술군 기업입니다. 출하액도 고위기술군 기업 비중은 6.1%에 그쳐 전국 평균 24%에 비해 크게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수준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고위기술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이제 매출 외형 자체가 지역 내 이제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도 조금 적기 때문에 대신 철강 기계 등 중위 기술군으로 분류되는 기계 부품 소재 업종 출하액이 7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전체가 국내 최대 기계 부품 소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 기술군 기업은 중저위 기술군보다 고용수와 급여가 더 많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1.5배가량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정부가 소멸위기 지역의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기술에서부터 홍보 또 수출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산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기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의령의 한 공방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쌀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과 굽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모두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찹쌀과 달걀입니다. 하루 50상자를 만들던 공방은 위생인증은 물론 20배 넘는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기차형 매장에 납품하는 등 매출도 배 가까이 오른 데다 해외 수출 가능성도 확인한 덕분입니다. 이제 수출 같은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데리고 가서 이제 수출을 직접 상담회를 해보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느끼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시작된 지방소멸 위기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소멸 대응 전략. 지역 먹거리 사업의 경우 요리법 개발과 기술 지원은 물론 시식 등 홍보 행사와 해외 수출 지원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기금 씀씀이가 단체장 공약 사업이나 주민 편의시설 확대에 치중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고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남의 인구 감소 지역 11곳과 관심 지역 2곳 등 지방소멸 위기 지역은 모두 13곳. 경남 테크노파크는 올해 의령과 밀양 2곳에 이어 내년에는 거창과 함양, 남해와 고성 4곳에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예술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내년 2월까지 개최합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세계적인 현대 미술 작품 4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거대한 사람 얼굴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뒤엉켜 몸통을 이룹니다. 노진아 작가의 진화하는 키메라 가이아라는 작품입니다. 전통 조각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화형 작품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넌 꿈이 뭐니? 꿈이라 아마 인간이 되는 게 나의 꿈이겠지요. 울산시립미술관이 내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개최하는 특별전에 선보일 작품들입니다. 주제는 예술과 인공지능. 7개 나라 17팀의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40여 점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작품들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현대 미술로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살펴보면서 예술 창작의 본질을 찾아보고자 이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 첨단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서의 실험적인 전시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회화와 조각, 설치, 영상 작품을 비롯해 로봇공학 등 관람객과 상호 교류하는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이 표현한 미래의 꽃입니다. 황폐한 자연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을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된 팀과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는 미술관 지하 2층에 마련된 1, 2 전시실에서 개최되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모레 개통됩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와 또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모레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선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 공제됩니다. 다자녀 세액 공제액도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커집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 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공제율 10% 인상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또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골프와 경기 방식은 비슷한데 도심 인근에서 비용과 장비 부담 없이 즐기는 파크 골프.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에 비해서 경기장이 부족하다 보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파크 골프 인기 비결과 또 경기장 부족 대책, 부산 파크 골프 협회 김성호 회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반 골프와 경기 방식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기장을 지나다 보니까 이전에 저 게이트볼 생각도 많이 나고 정확히 어떤 운동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파크 골프는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경기 방식이라든지 룰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골프는 일반 골프는 채 14개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채 하나로 티샷, 세컨샷, 퍼트를 하다 보니까 티샷은 드라이버 헤드고 퍼트 각도는 퍼트 각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은 당구공만 합니다. 그러다 뜨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4, 파3, 파5가 있는데 우리 일반 골프장 10분의 1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6홀을 저희들이 전국 코스를 도는데 36홀이요? 한 2시간 반 정도
걷습니다. 걷는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6홀이 이제 그 파크 골프의 경기 운영 방식인가요? 가장 기본. 18홀인데 예. 우리가 주로 이제 1시간 10분이 좀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36홀을 두고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몇 분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4사람입니다. 저희들은 4사람이 구장의 장소가 흡수하기 때문에 4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 하셨던 분들은 아주 익숙한 방식이라고 골프 생각할 수 하신 있겠군요. 분들 한 2, 3일만 배우면 바로 쉽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화면을 잠깐 보니까 마치 드라이브를 치듯이 이렇게 나오는 맞습니다. 장면.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 거리가 나오나요? 거리가 우리가 일반 성인이 힘 있는 성인이 치면 한 100m 정도 갑니다. 각도가 퍼트 각도니까 뜨지가 않으니까. 뜨지 않고 그대로 당구공만 하니까 아무리 치도 저항이 그린 위에서 올릴 때처럼. 또 짠디가 조선 짠디를 해가지고 셉니다. 억셉니다. 저항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폭이 10m밖에 안 되니까 옵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옵이 나면 우리도 벌타가 두 타거든요. 그럼 우승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그러니까 있기 이제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그렇게 경기장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장님도 직접 경기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부산에 각 구군 회장님들하고 경기가 있는 게 시합이 50개 있고요. 부산시 협회가 한 20개 있고 또 그리고 슈퍼컵이 있습니다. 프로야구같이 각 구군 대항진이 있고 이러다 보니 한 100여 개가 있으니까 제가 잘은 못 갑니다. 그렇군요. 각 구군 회장님들하고 하면서 신선 라운딩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인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 비결이 뭐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구장 크기만큼 재밌다고 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래서 우리 파크 골프는 골프 다음으로 큰 게 파크 골프장입니다. 우리가 10,000평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10,000평에 즐거운 거는 골프장과 똑같는데 단순히 채 하나로 가지고 5분 안에 한 홀이 끝납니다. 5분 안에 그만큼 긴박하고 스릴이 있습니다. 속도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배를 하는데 자금 돈이라든지 근접하기가 쉽고 부킹이라는 게 안 해도 되고 가서 서면 되니까요. 우리는 부킹해야 되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전략하면서 아주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파크 골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도심 안에 경기장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골프 치러 이제 필드 나갈 때 그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용 부분이에요. 채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채 하나도 또 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비용이 어떻습니까? 선수용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채 하나가 300만 원 이상 고가도 있고. 근데 처음 우리가 입문하려면 한 30만 원에서 채가 한 20만 원 합니다. 20만 원, 30만 원. 공 하나 3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라든지 옷, 신발은 운동화는 있지 않습니까? 선글라스는. 대체로 다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착용하시고 오면 바로 배울 수가 있고 한 3일만 보면 다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운동은 배우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고 레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3일만 우리 협회에 와가지고 배우면 골프 치신 분들은 한 3일만 하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은 그 경기장을 이게 사용하는 사용료는 아직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줄만 거예요? 쓰면 됩니다. 내가 팀을 만약에 아니 혼자 오셔도 됩니다. 혼자 와도 거기 있는 분들하고 분이 칠 수 있다는 그 지역에 오시면 말만 한마디 하시면 그 구에 회장님들이 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군 회장님들이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부담 느낄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은 골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 동호인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의 파크 골프 동호인 수 지금 어떻습니까? 협회 등록된 회원수는 한 9,000에서 9,500명입니다. 또 등록하지 않고 치는 분들이 한 15,000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25,000명인데 내년에는 한 4, 5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60대 이상이 한 70%입니다. 근데 지금은 40대, 50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가는 거 보면 이제 3대가 할 수 있다는 운동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파크 골프 협회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 파크 골프 협회는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기 있었다고 해서 전 최근에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제가 2대 회장인데 제가 맡았을 때는 280명이었습니다. 동호인 수가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떻게 하면 늘리냐 해가지고 각 구군 회장님의 노력 덕분에 지금 2만 명이 됐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파크 골프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대기 시간도 좀 늘어난다는 좀 볼멘 소리들도 있고 지금 경기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면 지금 삼락 같은 경우에는 36홀이고 예. 36홀은 우리가 파크 골프장 한 구장밖에 안 보거든요. 일반 골프는 18홀을 한 구장을 보지만은 근데 지금 대제에 90홀이 생겼습니다. 김도우 위원님하고 김행찬 구청장님께서 올해 정말로 그 섭자리에 부지를 자연 환경을 하나도 훼손 안 하고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삼락은 한 2시간 치기 위해서 한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삼락이랑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밖에 함영에 있습니다. 함영이요? 함영 생태공원 그쪽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적게는 파3, 파5, 파9 해가지고는 6개가 더 있습니다. 금정구도 있고, 소규모도 영도도 있고, 서구도 있고, 사구도 있고, 해운대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산 각지에 좀 각 지자체에서 단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짧게 그렇게 치시고 또 이제 큰데 와서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자, 일단 시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500홀 신규 확충 계획을 밝혔는데 이제 문제가 부지가 아까 10,000평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찬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부분, 또 도심에서는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사용의 효율성, 이게 꼭 맞느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보시면서 회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조금 이 골프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 토목공사라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뭐 배수공사라든지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파크 골프는 그 상태에서 하나도 자연 환경을 파손하지 않습니다. 구멍만 파가지고 하는데 그 예로 이번에 그 대제 90홀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습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모기도 생기고 상당히 그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그 파크 골프장 만드니까 이렇게 자연 환경이 워낙 깨끗하게 잔디로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500홀을 만든다는 게 25년도 250홀, 26년도 250홀인데 우리가 낙동강 배수부지에는 크게 만들고 각 구군에는 난로도 만들고 실내도 만들고 스크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다 만들어가는 건 자유 학교 폐교도 만들고 서리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500홀이지 한 번에 뭐 땅을 많이 소유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지자체 간의 경쟁도 지금 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파크 골프 각 구군 회장님들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매일 하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에 파크 골프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니까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파크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폐를 주지 않는 한 폐교라든지 또 배수단지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땅에 서리홀도 좋고 나이노도 좋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 그렇게 갈등은 없습니다. 협의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적으로도 큰 훼손 없이 건설이 가능하다는 부분. 우리는 어떤 토목건설을 하지 않는 그 구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많은 동호인분들이 또 운동으로 생활체육이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산 파크골프협회 김성호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지난 3일 런던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상혁 프로게이머, 일명 페이커라고 불립니다. 1996년생 이상혁 선수는 이번 롤드컵 우승을 포함해 모두 5차례 한국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롤드컵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명 롤이라고 불리는 PC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월드컵을 합성한 말인 롤드컵은 게임사가 직접 개최하는 월드 챔피언십을 말합니다. 올해 실시간 최고 시청자 수만 69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e스포츠의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죠. e스포츠 시장을 단순한 게임으로만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2027년 세계 게임 산업은 50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국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14년 603억 원에서 2021년에는 1,04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내년부터 e스포츠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의 e스포츠 수준을 평가할 때 통상 경기장, 선수, 게임, 경기 중계 역량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스포츠는 한국이 종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초창기 한국이 e스포츠 산업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지금은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e스포츠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은 e스포츠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사우디도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2030년까지 게임 분야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8년까지 게임 산업을 3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은 명실상부한 e스포츠의 메카입니다. 그 중심에 올해 20주년을 맞는 지스타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지스타의 매출액은 약 1,600억 원이며 지스타를 통해 부산이 거둬들인 경제적 파급 효과만 2,6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은 지스타뿐만 아니라 1,000억 원 규모의 게임 콘텐츠 펀드, 글로벌 게임 기업 유치와 각종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스타를 개최하고 있는 부산은 아예 영구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런던의 시상식장에서 사회자가 1996년생 페이커에게 묻습니다. 어린 페이커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페이커 이상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즐겨라. 내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지스타, 즐길 준비는 되셨습니까?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어느덧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때면 찾아오던 한파 소식도 없지만 하루 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은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부산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최대 20mm 안팎으로 그리 많진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온화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쌀쌀한 기온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과 해안가 근처에선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렵겠습니다. 아침까지 시정이 뿌연 곳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과 양산이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0도, 양산과 김해가 21도 안팎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시장은 지난 2019년 이미 준공이 끝났지만 부실 공사 탓에 내년 1월로 개장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감사 결과 부실 시공이 또 드러나면서 개장은 다시 연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명소가 돼야 할 자갈치 아지매 시장이 자갈치 아지매 없는 부실 행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